아무리 아외소 시험을 아침 8시에 쳤다지만 다 사라진 건 좀 아니지 않나. 아, 강의 시작합시다. 교수님 안 오시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안 오세요. 그렇대요. 뭔가 1주차가 생각난 것 같긴 한데 오늘은 원래는 이제 레이저 커터 쓰는 거랑 3D 프린터 사용한 거랑 원래 둘이가 한 2주 정도 묶어가지고 했었는데 레이저 커터는 저기 1주차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저희 3D 프린팅 관련해가지고 설계하는 것까지 스트레이트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이 오늘밖에 없습니다. 네, 다음 주엔 또 딴 거 할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오늘 모든 거를 빠르게 끝내기 위해서 네, 그래요. 좀 빠르게 갈 거예요. 아무튼 대충 3D 프린팅은 내가 원하는 거 설계해가지고 그냥 출력해가지고 갖다 쓸 수 있다 뭐 그런 거예요. 제가 이때까지 한 3년 동안 저기 과제하고 뭐 프로젝트 하면서 뭐 썼던 출력물들인데 뭐 대충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쓸 수 있다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출력 방식에 따라서 한 3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보게 될 FDM이라는 게 이 친구인데 이제 FDM은 그 필라멘트 그러니까 그 플라스틱 가지고 녹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쌓아가지고 만든 걸 FDM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우리는 제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다른 애들은 비싸가지고. 그리고 FDM 중에서 델타라는 친구도 있는데 방금 전에 보셨던 거는 모터가 XYZ축으로 움직이는데 얘는 그냥 3개 축을 잡고 이 친구가 XYZ 값을 다 잡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게 있다 정도 알아주시면 되겠고 PBF라는 거는 그 가루 분말을 가지고 굳혀가지고 형상을 만든 다음에 다른 가루들을 털어내가지고 모델을 만듭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레진 프린터 뭐 이런 거 액체를 굳혀가지고 만드는 방식도 있습니다. 뭐 대충 뭐 크게 이렇게 3개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FDM 프린터 기준으로 하드웨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대충 보면은 뭐 파워 서플라이랑 뭐 보드 이거 LCD 있는 거 뭐 메인보드 있고 그리고 XYZ축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XYZ축을 움직이기 위한 이런 모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그 필라멘트 플라스틱을 녹여가지고 쌓는다 그랬어요. 그 움직이는 그 친구를 익스트루더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모터가 이제 필라멘트를 밀어 넣어주면은 이 친구를 녹여가지고 뭐 원하는 대로 나온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챔버라는 게 있는데 챔버는 이제 열 수축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박스를 가둬가지고 안에 있는 그 온도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안에 내부 공기의 온도를 한 뭐 60도 뭐 이런 식으로 높은 온도를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박스 형태를 사용을 한다. 저기 우리 학교 저희 보시면은 저기 밑에 있는 프린터가 챔버가 있는 친구예요. 그리고 위에는 챔버가 없는 친구인데 뭐 대충 렉장에 갇혀져 있으니까 뭐 비슷하긴 해요. 아무튼 출력물이 올라가는 그 제일 밑에 판을 베드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출력물을 한 층 한 층 쌓아 올리고 그리고 이 친구가 열이 올라온 친구가 있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열수축이나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밑에 판에 그 열이 올라와요. 한 60도에서 한 70도 정도 세팅을 해놓고 쓰는데 뭐 이런 프린터도 있고 없는 프린터도 있다. 근데 있는 쪽이 출력물 퀄리티가 조금 더 좋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익스트루더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밀어 넣어주는 그 친구입니다. 밀어 넣어주고 그 플라스틱이 나오는 곳. 그래서 보통 필라멘트라는 친구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름을 한 1.75mm 정도 되는 친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기어가 필라멘트를 밀어 넣어주고 그리고 밑에 보면 히트 세라믹 히터라고 있어요. 여기 온도가 한 200도 정도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면은 이제 필라멘트가 녹아가지고 제일 밑에 노즐로 나오게 되는데 보통 노즐은 한 0.4mm 정도 됩니다. 지름이. 그래가지고 1.75mm짜리 필라멘트가 들어가서 0.4mm 두께의 그 노즐을 통해서 나오면서 이렇게 쌓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형상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뭐 익스트루더에 뭐 모터가 뭐 분리가 되어 있는 친구가 있다 뭐 그런 얘기고 보자. 챔버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열을 가둬가지고 출력물의 퀄리티를 높이는데 조금 더 그 하기 위한 뭐 이렇게 가둬가지고 쓰는 것들이 있더라. 필라멘트라는 친구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플라스틱 원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쓰는 재질이 2개가 있고요. PLA랑 ABS라는 친구가 있는데 PLA라는 친구를 우리는 아마 더 많이 쓰게 될 거예요. ABS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뭐 열수축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더 민감합니다. 그래가지고 PLA를 쓰는데 ABS가 사포질은 더 잘 돼요. 그래가지고 뭔가를 다듬거나 할 때는 이제 출력물을 잘 뽑을 자신 있다 그러면 ABS를 쓰는데 보통 PLA를 쓰고 보통 샌딩은 잘 안 합니다. 뭐 우리 정도는. 그래요. 그래서 뭐 온도 뭐 세팅한 거에서 뭐 차이가 있고 뭐 수축이나 뭐 이런 게 있고 뭐 그런 게 있더라라는 겁니다. 방금 전에 베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출력물이 제일 그 밑에 판에 그 올라간 그 판을 베드라고 하는데 이 친구의 수평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 익스트루더 그 XYZ축으로 익스트루더가 움직이는데 Z축 높이가 0일 때를 기준으로 XY축 어디로 움직여도 그 베드 제일 밑바닥이랑 딱 맞게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한 종이 한 장 들어갈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익스트루더랑 그 베드 사이에 종이 한 장 딱 들어갈 정도의 그 정도의 두께만 남기도록 조정을 하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그 스프링하고 나사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풀어가지고 높이를 조절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4개의 수평을 맞춰서 세팅을 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말씀드린 대로 대충 필라멘트는 일반적으로 1.75mm짜리를 쓰고, 뭐 노즐은 뭐 0.4mm짜리를 기본적으로 쓴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세밀한 정밀한 작업이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뭐 더 빨리 뽑아야 된다 그러면 0.2mm나 0.6mm 이렇게 바꿔가지고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 0.2mm 쓰면 아무튼. PLA 기준으로 보통 한 노즐은 200도에서 210도 정도 세팅을 하고, 그리고 베드는 60도에서 70도를 세팅을 합니다. 3D 프린터는 이런 식으로 대충 모델링을 해서 동작이 된다라는 건데, 일단은 설계를 하고요. 우리가 지금 퓨전 360 깔아오라고 했는데 안 깔아오신 분 없으시죠? 다 있죠? 네. 이 친구로 설계를 하고요. 그러면은 이 친구를 STL이라는 파일로 내보내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슬라이서라고 하는 이 큐라,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 큐라라는 뭐 이걸 써도 되고 다른 것도 있고 아무튼 슬라이서라는 프로그램에 가져가서 G코드라는 파일로 만들어요. STL 파일은 단순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파일이고요. G코드는 3D 프린터 내에서 XYZ축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에 대한 위치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G코드 뽑아가지고 3D 프린터에서 출력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보시면은 이거 모델링 해가지고 STL로 뽑는다고 했는데, 신기버스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엔 STL 파일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파일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바로 출력을 하셔도 됩니다. 뭐 아무튼 슬라이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STL 파일, 그러니까 모델링 파일에서 어떻게 3D 프린터에서 구동하게 할 거냐를 정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G코드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큐라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무료로 제공되고 3D 프린터 뭐 세팅해가지고 하는데, 아무튼 이거를 많이 쓰고, 3D 프린터 제조사마다 그 각자 맞는 슬라이서를 따로 제공할 수도 있어요. 뭐 그렇다 정도. 네. 그리고 그래서 대충 세팅하는 거는 크게 알려드릴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이 저기 메이커스페이스 쓰시게 될 거예요. 그 도서관 저쪽 끝에 있는 그 이름관 저기 끝에 보면은 메이커스페이스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파일을 그 STL 파일로 주면 되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세팅 값이 필요한 경우 적어주세요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적용할 때 쓰시라고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뭐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뭐 필라멘트 뭐 1.75mm짜리 쓴다, 뭐 노즐은 뭐 0.4mm고, 뭐 대충 뭐 여기다가 끌어놓으면은 뭐 임포트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큐라 기준으로 슬라이스 한 다음에 프리뷰를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내부에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를 볼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이 슬라이더를 내렸다 올렸다가 하면은 이렇게 내부에 레이어가 어떻게 쌓이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3D 프린터가 동작할 때 이 순서대로 쌓는다,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출력 시간, 예상 시간이랑, 그리고 저기 뭐지? 예상 시간이랑 그 출력하는 그 필라멘트 사용량 뭐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마이크로 SD 카드, 뭐 대체적으로 마이크로 SD 카드 쓰는데, 아무튼 메모리 카드 꽂아가지고 G코드로 저장을 해가지고 3D 프린트에서 일반적으로 출력을 합니다. 그렇고요. 레이어 하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방금 전에 노즐이 보통 몇 미리 정도 쓴다고 했죠? 노즐 지름이 0.4mm를 쓴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봅시다. 한 층이 0.4mm면 어떻게 될까요? 0.4mm는 원기둥이잖아요. 그 노즐이 원 모양이니까 원기둥이 나오는데, 0.3mm 위에다가 0.3mm 이렇게 쌓으면 둘이가 붙을까요? 원기둥 두 개를 그냥 똑같은 높이로 붙여놓으면 안 될 것 같지? 그러니까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1번 층이랑 2번 층이랑 붙을 거 아니에요. 1번 층이랑 2번 층이랑 이렇게 그냥 똑같은 위치에다가 두면은 이 둘은 안 붙어요. 그래서 살짝 밑으로 내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노즐의 한 절반 정도 높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즐이 0.4mm라고 하면은 이 한 층의 높이는 0.2mm 정도로 해줘야 이 층마다 붙는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둘이 떨어지고 난리 납니다. 보통 이제 퀄리티 따라서 0.1mm까지 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노즐 사이즈의 25%에서 50% 정도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월은 이제 벽 두께 몇 미리로 할 거냐. 3D 프린터 사용할 때 내부를 꽉 채우게 되면은 필라멘트를 너무 많이 사용을 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내부는 최소한의 필라멘트, 최소한은 그렇고 아무튼 내부를 지탱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필라멘트를 사용을 하고, 이제 벽을 그럼 두껍게 해줘야 되겠죠. 이거 두께를 보통 한 0.8에서 1.2mm 정도 하려면은 노즐이 0.3mm라고 했으니까 한 2개 층에서 한 3개 층 정도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탑이랑 바텀 해가지고 이제 제일 밑에 층이랑 위에 층도 이제 벽처럼 이제 있어야 되니까, 이 친구는 이제 레이어 하이트를 기준으로 0.2mm면은 뭐 4개 층을 쌓아줘야 0.8mm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한다.
그리고 인필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부를 얼마나 채우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20% 채운 거고 이 친구가 50% 채운 거예요. 누가 봐도 50%가 좀 더 많아 보이죠. 이렇게 하면은 50%를 채우면은 단단해집니다. 내부가 단단해지는데 대신에 출력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무게도 더 나가고. 그래서 이제 자신이 사용할 그 목적에 따라서 인피를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출력 시간이 급하다 그러면 10%까지 낮추기도 하는데 딱히 추천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20% 정도 써요. 그리고 뭐 온도 뭐 200도에 70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고, 스피드는 뭐 대충 한 50mm/s 정도 쓴다. 이것보다 빠르면 출력 퀄리티가 떨어지기도 해요. 그 이제 진동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출력 퀄리티가 떨어지는데, 이제 비싼 프린터를 사면은 그 진동을 잡아가지고 속도를 빠르게 해도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프린터가 있는데 걔는 좀 비싸더라고. 저기 밑에 2층에 한 대가 있어요. 아무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서포트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FDM이라는 친구는 밑에서부터 한 층 한 층 쌓아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출력할 게 항상 이렇게 올라가는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얘가 이 위에 있는 게 서포트를 안 쓴 거예요. 이렇게 직각으로 딱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쌓으려고 보니까 밑에 받쳐주는 데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밑으로 흘러내린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서포트라는 걸 쓰는 거예요. 서포트는 이렇게 그냥 지지해주는 친구입니다. 그냥 이렇게 받쳐주는 거예요. 받쳐준 다음에 이 위에다가 쌓으면은 출력이 다 끝나고 나서 떼는 거예요. 떼면은 이렇게 여기 면이 평평한 걸 보실 수가 있죠. 여기 지저분한데.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다 정도. 그래요. 이 각도도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서포트 관련해서는. 그리고 빌드 플레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제 출력하기 전에 이건 출력물이 아니에요. 서포트랑 마찬가지로.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 게 있는데 이건 추천을 안 드리고요. 스커트라고 출력물 주위에 그냥 한 바퀴 뺑 돈 다음에 시작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왜 해주냐면은 이제 그 3D 프린터 처음 구동 시작할 때 그 익스트루더 안에 필라멘트가 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걸 어느 정도 빼낸 걸 확인하는 용도예요. 그래서 보통 안 쓸 것 같으면 스커트를 쓰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출력물이 작을 때 사용을 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 퀄리티가 필요할 때 사용을 하는데, 이 둘의 차이를 잘 보시면은 여기는 출력물이고요, 여긴 출력물이고 여기가 브림이고요, 이 친구는 바닥 전체가 레프트입니다. 무슨 차이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아무도 손을 안 들겠지. 여기는 이 사이드를 한 바퀴 감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출력을 시작해요. 여기부터가 출력물이에요. 근데 얘는 밑판을 한 판을 다 덮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쌓아 올립니다. 그래서 뭐 그런 차이가 있다 정도. 그래서 이 두 개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조그마한 거 뽑을 때, 큰 친구들은 바닥면에 그냥 잘 붙어 있는데 조그마한 친구들은 그 바닥면에 잘 못 붙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면적을 인위적으로 넓혀주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있다 정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알려드리느냐 하면은 그 방금 전에 세팅값 보여드렸던 인필 뭐 50% 이런 거, 내가 필요한 값들을 메이커 스페이스에다가 요청사항으로 아마 넣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를 적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팅을 시작을 해봅시다. 예, 이거는 아빠네서 했던 거. 아무튼 자, 퓨전 360 켜주시고요. 라이센스 발급 안 되신 분? 다 설치해오셨죠? 네, 되는 거죠? 자, 기본적인 조작법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휠 버튼을 누른 상태로 움직여 볼까요? 휠 버튼을 누른 상태로 움직여 볼까요? 마우스를 들고 일단 있어봐요. 자, 휠 버튼 누르고 움직여 볼까요? 제자리에서 움직이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쉬프트를 누른 다음에 휠 버튼 누르고 움직여 볼게요. 회전한 거 보이나요? 그 다음에 휠 스크롤 하면 확대 축소가 됩니다. 자, 이 세 개가 기본적인 조작법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방금 전에 회전했던 거를 어디서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오른쪽 위에 보면은 큐브가 하나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친구 드래그 하면은 같이 회전을 해요. 이 친구를 하는 방법이 있고, 이 친구를 쓰면은 여기 왼쪽 위에 보면 홈 모양이 있거든요. 이거 누르면은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뷰가 이렇게 회전시켜 놓고 돌아가고 싶다, 여기는 이 홈 버튼을 누르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또 돌아간 거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면선점 이거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누르는 대로 이렇게 자동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면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요.
자,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나왔던 난 지금 마우스가 없다. 그래서 조작이 어렵다. 그러면은 밑에 있어요. 밑에 회전하고 초점 이동하고 주민 줌아웃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조작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기 뷰포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밑에 여기 보시면은 제일 오른쪽에 뷰포트가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 뷰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XY Z축으로 쪼개고 입체 뷰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셋으로 나뉜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된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퓨전 360은 뭐라고 해야 되죠? 설계 입문하기 제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스케치를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그거를 이제 돌출시켜가지고 만드는 거를 그 기본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설계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쉽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솔리드 밑에 보시면 스케치 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케치 작성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면 3개가 이렇게 생길 겁니다. 자, 보이시죠? 안 보이는 분? 여기 솔리드 위에 있는 이 스케치 작성 눌렀어요. 자, 이렇게 3개 떴다, 그죠? 그러면 우린 밑바닥에다가 그림을 그릴 거예요. 이 3개 중에 여기 있는 이 친구를 골라줍시다. 이 친구를 골라가지고 그럼 이제 스케치를 그릴 준비가 된 겁니다. 네. 자, 됐죠? 안 된 사람? 안 된 사람? 자, 그러면은 원래 여기 솔리드였는데 여기 스케치로 넘어와가지고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게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선 있고 사각형 있고 원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사각형을 선택을 해줍시다. 기본적으로 사각형은 점 2개 찍으면은 그 사각형이 생겨요. 그래서 점 하나 찍고 점 하나 찍으면 사각형이 생깁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지금 보시면은 그 기본적으로 격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격자의 사이즈를 맞출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진 거 보이죠? 이렇게 맞출 수가 있는데 이제 내가 원하는 길이는 이 5mm 단위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10mm 단위인가 지금? 10mm 단위구나. 10mm 단위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뭐 98mm 이렇게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숫자 창이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100mm 100mm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다가 직접 숫자를 넣어가지고 값을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98 해가지고 98mm짜리 정사각형을 만들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게 된다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다시 100mm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개 그려도 돼요. 여기서 원을 뭐 이렇게 뭐 하나 더 그린다거나 뭐 이런 걸 해도 되고, 아무튼 스케치 마무리를 해줍시다. 사각형 하나만 놔두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스케치를 그리고 걔를 돌출시켜서 만드는 게 약간 좀 디폴트처럼 그냥 생각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스케치 작성 옆에 보시면 돌출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누른 다음에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 친구를 선택을 해줍시다. 돌출 누르고 그리고 이 면을 하나를 선택을 해준다. 그러면은 이렇게 화살표로 잡아 끌어도 되고요. 그리고 옆에 숫자 있으니까 이걸로 몇 미리 이렇게 해도 돼요. 50mm 일단 해줄까요? 이렇게 하면 모델 하나 생긴 거예요. 우리가 처음 스케치 그릴 때 뭘 했냐면은 그 뭐였지? 그 빈 공간에서 평면을 하나 골랐다, 그죠? 근데 지금 모델이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은 모델 위에다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자, 다시 스케치 작성 눌러서 이번엔 위의 면을 선택을 해줍시다. 그러면 이제 이 위에다가 그리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조금 안쪽에다가 사각형을 그릴까요? 이 정도? 이렇게 그려가지고 스케치 마무리를 눌러줍시다. 그러면 이 위에 지금 사각형이 하나 생겼다, 그죠? 자, 여기까지 됐을까요? 안 되신 분? 되신 분? 안 되신 분? 대답이 아무도 없으시네. 자, 스케치가 지금 이 위에 그려졌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뭘 할 수 있냐면은 이 친구 위에서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돌출을 이렇게. 자, 이거 돌출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까지만 해놓으세요. 엔터는 치지 마시고 이렇게 올릴 수 있다, 그죠? 돌출, 그러니까 그 3D인 오브젝트가 있는 상태에서 거기다가 돌출을 하면은 삭제가 됩니다. 반대로 하면 이렇게 해볼까요? 마이너스 40mm 해가지고 밑으로 내리면은 이거 뭐지? 그 옛날에 그 곡물 그 퍼다 준 그 단위 그 뭐라 그러죠? 그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대인가요? 그 앞반에서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게 뭐였지? 이러고 있었는데
아무튼 그거 비슷한 게 생겼어요. 그죠? 자, 여기까지 되신 분? 되신 분? 뭐야, 왜 저쪽 왜?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음각 양각 아시죠? 음각 양각 모르시나? 그 제품의 그 텍스 같은 거 밑으로 파가지고 하는. 미안해요. 대답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 스케치를 하나 더 작성합시다. 스케치 선택해가지고 이번엔 옆면을 눌러줄게요. 옆면 골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네,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치에 방금 전에는 이제 사각형 그렸는데 작성해보면 문자가 있어요. 문자를 누른 다음에 사각형 그리던 것처럼 여기부터 이 영역 안에 쓸 거야 라는 의미로 이 사각형을 하나 선택을 해줄게요. 지금 이 사각형을 고르면 이 사각형 안에다가 텍스트를 쓰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됐죠? 안 되신 분? 해가지고 텍스트 뭐 자기 이름 쓸까요? 뭐 대충 써주시고 여기에서 쓰신 분? 안 되신 분? 자, 여기 보시면은 폰트 고를 수 있고요. 그리고 텍스트 사이즈를 높이로 합니다. 그래서 사이즈 뭐 적당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밑에 정렬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영역 내에서 정렬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텍스트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 해줄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돌출을 누른 다음에 정확하게 이 텍스트 있는 여기를 선택을 해줍시다. 이 텍스트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해줍시다. 그 다음에 파면은 그냥 양각이 생겨요. 음각이 생깁니다. 양각이래. 뭔 소리야. 이런 식으로 음각도 만들 수가 있다. 안 되신 분이 또 있을까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겠죠? 그러면은 이제 뭘 보여드릴 거냐면 여기 옆에 보면은 폴더가 있어요. 폴더에 본체하고 스케치가 있거든요. 이거 한번 열어보실래요? 본체하고 스케치가 있어요. 그러면은 본체는 3D 모델이고요. 이런 3D 모델이고요. 그리고 스케치는 우리가 아까 전에 그렸던 이런 면들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게 스케치는 한번 뭐 돌출이나 뭐나 이런 거를 써가지고 한번 쓰면은 안 보이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보고 싶다 그럼 여기에서 스케치를 보려고 하면은 이렇게 스케치를 다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껐다 켰다 하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린 지금 이걸 안 쓸 거예요. 우리 지금 다른 거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선택을 해가지고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싹 지울게요. 그럼 우리 이때까지 뭘 했나 싶죠? 모르겠어요. 일단 지우고 자, 다시 빈 화면으로 와서 시작을 합시다. 다 빈 화면이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사각형을 했으니까 원으로 갑시다. 똑같이 스케치 작성해가지고 지름 100mm짜리 원을 하나 그려줍시다. 원은 중심점 찍고 밖으로 나가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 옆에 이렇게 네모 창이 있다, 그죠? 그래서 원도 이 방식으로만 그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릴 수 있는 방식이 되게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점원 뭐 이런 거 있고 3점원 있고 3점원은 그걸 고등학교 수학할 때 보면은 이 점 3개를 지나는 원을 그리시오 이런 거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3개체 접선원이 있는데 이거는 그거예요. 선 3개를 모두 접하는 원을 그리시오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제 2개체 접선원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선 2개를 접하면서 지름이 얼마인 원을 그려주세요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할 거는 그냥 100mm짜리 원을 하나 만들자. 레이저 커터 할 때도 얘기했지만 설계할 때는 대부분 프로그램이 밀리미터를 기본 단위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센티미터랑 혼동을 하시면 안 되고 밀리미터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 다 되셨죠? 안 되신 분? 네. 그럼 높이는 150mm로 할까요? 150mm. 자, 안 되신 분. 자, 여기까지 안 되신 분. 자, 다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뭘 하지? 이제 이번에도 원기둥 윗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원 지름을 얼마로 하지? 90mm로 할까요?
90mm짜리 원을 하나 그려줍시다. 90mm로 해주시고 그 아까 제 사각형 때처럼 이번에는 140mm를 밑으로 내릴게요. 그러면은 뭐같이 생겼죠? 컵처럼 생긴 게 뭐가 하나 생겼어요. 자, 이까지 됐죠? 안 된 사람? 안 된 사람?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뭘 하지? 자, 이게 컵이라고 했어요. 이대로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손잡이? 손잡이 없어도 컵은 돼요. 아, 물론 좀 이따 갈 거긴 해요. 뭔가 여기에다가 입대면은 뭔가 좀 아플 것 같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괜찮아도 할 거예요. 여기 수정에 보면은 필렛이라는 게 있어요. 필렛이란 친구를 눌러가지고 선을 선택을 해주면은 둥글게 만들 수가 있어요. 필렛 선택하고 선을 선택한 다음에 화살표 갖다 끌면은 안으로 들어갑니다. 둥글게. 이렇게 들어가요. 안쪽이랑 둘 다 해주면 대충 이렇게 생겨 먹은 게 생기겠죠. 자, 안 되신 분, 되신 분. 이러면 항상 손을 안 드는 분이 한 분씩 계세요. 이럴 때마다 전 좀 많이 심란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렛을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밑단으로 가볼게요. 컵 밑단으로 가가지고 수정에 필렛 바로 밑에 보면 챔퍼라는 게 있어요. 챔퍼. 여기 수정에 보면은 챔퍼라는 게 있어요. 챔퍼를 누른 다음에 필렛 했던 거랑 똑같이 선을 눌러주시고 밀면은 이 친구는 각지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각지게 들어가요. 다음 전에 처음에 했던 친구는 둥글게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그 각지게 들어갑니다.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보면은 이제 필렛 해가지고 선택을 해주면은 이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은 옆에 숫자가 있거든요. 몇 미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친구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확대해서 봤을 때 이 2mm를 넣으면은 여기 원래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 원래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여기 이 점을 기준으로 이만큼 2mm만큼 들어갑니다. 여기까지가 딱 2mm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mm라서 2mm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필렛이랑 챔퍼 이런 거는 선 한 번에 여러 개 선택해가지고 해도 동시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컵이 대충 이제 좀 뭔가 쓸만한 컵처럼 생겼어요. 그죠? 이제 아까 전에 말한 그 손잡이를 달아봅시다. 손잡이를 달기 전에 자, 이동이란 게 있어요. 이동. 여기 보시면은 그 제일 처음에 보면 학습 탭 뭐 이런 거 열려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 닫아주셔야 되고요. 이제 여기에 수정 옆에 보면은 이동 복사 이렇게 돼 있어요. 눌러가지고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점이 여러 군데 찍혀요. 여기 찍을 수도 있고 여기 찍을 수도 있고 여기 찍을 수도 있고. 이동할 땐 크게 문제가 없는데 회전을 할 때는 이 가운데 있는 점이 중심축이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여기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회전을 하면 밑바닥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위에를 중심점으로 잡아준 다음에 회전을 시키면은 이렇게 위쪽을 기준으로 회전이 됩니다. 아무튼 이런 것도 고려를 해주시면 되겠고 좀 옆으로 움직여 놓읍시다. 한 뭐 얼마 움직일까? 한 100mm 정도? 선택을 할 때 그 뭐지? 여기 있는 이 친구를 눌러야 돼요. 여기 있는 이 친구를 눌러도 똑같이 선택이 돼요. 그래서 이 친구 누르고 이동을 해주셔도 되고 이동 누르고 옆에 있는 친구를 눌러도 되고 아무튼 편한 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동 안 되신 분? 자, 방금 전에는 제일 처음에 스케치 만들 때 밑바닥에서 시작했다 그죠? 밑바닥 면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쌓아 올린 다음에 다시 파고 했어요 그죠? 그거랑 반대로 스케치 작성 눌러주시고요. 이번엔 옆면을 선택을 할게요. 옆면. 여기 있는 옆면을 선택을 해줄게요. 이렇게. 자, 다시 스케치 작성하고 여기 있는 옆면을 선택을 해줄게요.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할게 이번에는 선 하나 사각형 하나 그릴 거예요. 선을 하나 골라주시고요. 선을 하나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대충 한 중간쯤 지나가게 그려줄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남는 거는 그냥 ESC 눌러가지고 날려버리시면 돼요. 자, 다시 선 눌러주시고 그린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 선을 그으려고 해요. 이 친구는 ESC를 치면 그냥 알아서 날아갑니다. 그러면은 뷰를 바꿨을 때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선이 돼야 돼요. 어디 뭐 붙어 있고 이러면 안 되고 공중에 떠 있는 선이 돼야 됩니다. 자, 컵을 중심점에서 옆으로 좀 보내놓고요. 그 다음에 그 중심점 있는 그 면에다가 그리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자, 선 하나 그렸으면은 이제 밑에다가 사각형 하나 그립시다. 사각형을 여기에다가 대충 한 어느 정도 할까? 한 이쯤에다가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립시다. 그러면 옆에서 보면 대충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다 됐어요. 그죠? 그럼 이제 스케치 마무리 할게요.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 우리가 이때까지 썼던 거는 스케치하고 돌출하고 스케치하고 돌출하고 스케치하고 돌출하고 스케치하고 돌출할 것밖에 안 했어요. 맞나? 뭐 필렛이랑 그것도 있긴 한데 아무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에 쓸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번에 쓸 건 뭐냐 하면은 여기 돌출 옆에 보면 회전이라는 게 있어요. 회전 눌러볼까요? 다 눌렀죠? 안 되신 분? 회전을 눌렀더니 오른쪽 창에 보니까 선택을 2개 하라고 돼 있어요. 지금 얘 선택된 데 있는데 X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보니까 2개를 선택하라고 하라고 돼 있어요. 하나는 프로파일이고 하나는 축을 선택하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축 선택해가지고 축 여기 파란 거 눌러가지고 이제 축을 선택할 거예요. 이 축으로 아까 전에 고른 이 선을 눌러줍시다. 축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파일로는 아까 전에 이 사각형 면을 하나 할까요? 하니까 이런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뭘 한 거예요? 가운데 그 선을 축으로 해가지고 그 면을 돌려서 3D 모양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동그란 이 친구를 돌리면 이렇게 몇 도만 할 건지도 이렇게 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는 이 친구를 180도만 합시다. 180도 해가지고 엔터 치면은 이렇게 손잡이 비슷한 게 하나 생겨요. 자, 여기까지 다 됐죠? 손잡이 지금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그냥 이 친구를 옆으로 끌어가지고 놓으면은 뭔가 좀 그렇죠. 좀 그래요. 뭐 아니라고 해도 전 좀 그렇다고 할 거예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이번에 뭘 할 거냐면은 뷰를 살짝 돌려가지고 여기 이렇게 2개 있죠. 이 잘린 이 단면 같은 여기를 돌출시켜 줄게요. 2개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끌면 한 번에도 이렇게 돌출이 돼요. 한 30mm? 대충 이러면 그 말굽자석 맞나? 말굽자석처럼 생긴 게 생긴다, 그죠? 돌출할 때 면을 선택을 하고 면을 선택을 한 다음에 면 동시에 여러 개 같은 평면에 있는 면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친구를 그대로 돌출시켜주면은 돌출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이제 컵을 움직여가지고 대충 손잡이랑 컵이랑 대충 맞는 위치로 옮깁시다. 이동 눌러가지고 컵 선택해주시고 이동을 하면 되겠어요. 대충 한 이 정도? 이 정도 옮길까요? 일단 겹치게 둡시다. 이런 식으로 되게. 자, 옮겼다, 그죠? 옮겨졌죠? 안 옮기신 분? 안 옮기신 분? 자, 일단 둘이가 뭔가 컵에 일단 손잡이가 붙은 것처럼 생겼어요, 그죠? 근데 옆에 본체를 봤더니 본체가 2개네 아직. 얘네 둘은 1개예요, 2개예요? 아직 2개예요. 아직 안 됐어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여기 수정해 보시면은 결합이라는 게 있네요. 결합 눌러볼까요? 결합이란 걸 눌러가지고 이렇게 2개를 선택을 해준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은 둘이가 하나가 됩니다. 하면은 여기 하나가 됐죠? 자, 다시 2개인 상태에서 결합해가지고 2개를 선택을 해주고 엔터를 하면은 하나가 된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원 그릴 때도 보여드렸다시피 기능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고른 다음에 여기 잘라내기도 있거든요. 이런 걸 하면은 원래 있던 자리에서 빼는 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손잡이 있는 이 부분이 여기가 사라질 거예요. 아무튼 우리 이걸 할 게 아니고 결합을 할 거예요. 아무튼 결합을 해줍시다. 결합을 하면은 하나가 됐어요. 자, 여기까지 됐죠? 근데 우리가 컵 손잡이 이렇게 컵 안쪽으로 들어오는 컵 있어요? 없죠?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뭘 했죠? 돌출을 있는 데다가 하면은 사라진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평면을 하나 고르고 이제 하면 되는데 그럼 어떤 면을 골라주면 될까요? 라는 거예요. 돌출을 해가지고 이 위에 있는 면을 골라줄까요? 여긴 우리가 평면으로 만들었잖아. 돌출을 했어요. 돌출을 했으니까 여기는 평면이겠죠. 벽면은. 그러면은 여기로 골라주시고 이 상태에서 밑으로 내리면은 사라지겠죠. 자, 다시 면을 고를 때 평면인 면을 골라주고 이 상태에서 밑으로 내리면은 원래 있던 게 사라집니다. 네? 자, 다시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여기에서 돌출을 한 다음에 면을 선택해주고 있는 데다가 돌출을 하면 사라진다. 네. 있는 데를 돌출. 그래서 설계 관련해서는 이까지만 가르쳐 드릴 거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것들을 응용을 해서 이제 설계해야 되는 저희 뭐 RC카 만든다고 하면 안에 있는 부속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사이즈 체크해가지고 이걸 활용을 해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설계를 이까지밖에 알려드리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저장을 합시다. 컨트롤 S 하면 커맨드 S라고 하려다가 컨트롤 S라고 아무튼 그러면은 저장을 해주면은 이제 그 오토데스크 클라우드에 제가 알기로는 그 저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장은 그 이제 퓨전 360 파일로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럼 저장을 하고 나서 내보내기가 있거든요. 내보내기가 있어요. 저장을 한 다음에 내보내기가 있어요. 내보내기를 눌러주신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STL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STL 아까 제일 처음에 봤던 거 제일 처음에 그 설계 파일로 익스포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TL 눌러주시고 내보내기를 해주시면은 우리가 그 3D 프린터 그 슬라이서에 넣을 수 있는 STL 파일이 생기는 거예요. 설계는 이렇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빠는 이까지 하고 끝났는데 지금 17분이나 남아가지고 조금만 더 하고 끝낼게요. 조금만 더 한다니까. 아까 전에 설명드린 슬라이서라는 프로그램을 키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 친구는 지금 프린터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연구실에 두고 쓰는 프린터가 세팅이 돼 있는 건데 실제로 이제 이 공간 안에다가 이제 출력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포트 할 때는 그냥 드래그 앤 드랍 하면 이렇게 들어와요. 이거 너무 크다. 이거 사이즈 좀 줄이든지 해야겠다. 아무튼 이제 잠깐만 이거 이동 마우스가 없네. 여기에서 슬라이스를 하면은 출력을 어떻게 할 건지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프리뷰가 있거든요. 프리뷰를 누르면은 이렇게 출력을 한다라는 걸 보여줘요. 실제로 안에 이제 필라멘트를 이렇게 쌓는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파란 게 서포트거든요. 서포트가 아까 전에 뭐라 했냐면 그 흘러내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지해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받쳐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은 이렇게 출력이 될 거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확대를 해서 보면은 잠시만요. 시점 이동을 어떻게 하죠? 여기 보시면은 안에 안 채워져 있죠? 밑으로 내려서 봐야 되나? 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안이 안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채울 것이냐 이런 거를 여기서 세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탑, 바텀 뭐 두께 설정하고 인필 지금 20%로 돼 있네요. 그리고 이 안에 채우는 패턴도 바꿀 수가 있어요. 뭐 딱히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여기 지금은 큐빅 돼 있고요. 그리드 해가지고 슬라이스 하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방금 전에는 그 삼각형 모양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격자 모양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도 세팅을 할 수가 있다. 큐빅으로 바꿔서 슬라이스 다시 하면은 이제 이렇게 안 내부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팅 뭐 200도에 뭐 70도 하고 뭐 스피드 뭐 설정하고 서포트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지지대다 그죠? 지지대라서 이 서포트 체크를 안 해주고 슬라이스를 하게 되면은 서포트가 없어요. 대신 이렇게 하면은 아까 전에 그 이미지 보여드린 대로 흘러내리는 그게 되겠죠. 그래서 서포트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제일 밑에 빌드 플레이트 돼 있는데 지금은 레프트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밑바닥이 아예 면이 하나가 있죠. 그러면은 출력 다 하고 나면은 아예 밑에 있는 판 자체가 그냥 뚝 떨어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스커트 말고 브림으로 하면은 이제 이 컵 밑단에 주변만 이렇게 둘러싸져 있죠. 그러면 떼면은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이 테두리 부분만 뗄 수가 있어요. 실제 출력물 저 바닥 부분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거라서. 그래서 레프트로 다시 해볼까요? 레프트로 하니까 이 친구는 출력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걸려? 이렇게 너무 오래 걸린다 싶으면 이제 인피를 줄여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양을 줄이고 뭐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29시간 47분이면은 보통 3D 프린터가 더 느리거든요. 그러면은 못해도 한 31시간은 걸리겠다. 아무튼 그렇대요. 필라멘트는 227g을 쓴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아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메이커 스페이스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아마 이 친구는 쓸 일이 거의 없을 거고 설계하는 프로그램 해가지고 STL로 뽑아내는 것만 하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안에 뭐 강도가 더 필요하다든지 그럼 뭐 인필 뭐 50%로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을 아마 메이커 스페이스 그 신청할 때 적어서 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보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분이 남았는데 제가 더 이상 할 게 없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